네, 안녕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샘플링 과정이죠. 샘플링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샘플링된 시그널들을 복원하는 그런 필터에 대해서 그런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샘플링 과정들을 우리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해서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서 어떤 시그널에다가 임펄스 트레인의 주기만큼씩 샘플된 값을 가지는 그런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죠. 그래서 임펄스 형태로 주어지는 그런 디스크리트한 값들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컨티뉴어스한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프레 트랜스폼을 했을 때 그때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그 샘플된 값들만 디스크리트한 인덱스 n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가 xn을 디스크리트 시그널을 실제로 만들고요. 그 샘플링된 시그널들을 DTFT를 디스크리트 타임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라지 x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에 대해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CTFT와 DTFT의 그 차이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는 그림들까지 그렸었죠. 자,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바로 앞에 여러분들 비디오 영상을 다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노트를 가지고 앞에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이 부분을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샘플링을 해주게 되면 실제로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스크릿 버전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복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샘플링 시어리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복원해주는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복원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주파수 대역이 컷오프 주파수 오메가 C라는 주파수 대역보다 작을 때는 라지 T라는 어떤 DC 시그널처럼 그런 값을 가지는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0인 0을 보내버리는 그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것이 뭐였어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됐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X의 어떤 시그널, 우리가 실제로 어떤 아날로그 시그널, G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해 보면, G에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었죠. G의 J 오메가라고 할까요? 이거에 P를 붙인 건 어떻게 됐었죠?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의 스펙트럼에 그런 놈들을 우리가 오메가 C만큼 이어서 붙인 이런 시그널들이 됐었고요. 얘를 원래 시그널, G의 요 하나의 값이 뭐죠?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의 스펙트럼이었죠. 얘를 원래 복원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를 취하면 된다 그랬고요. 이 로우 패스 필터의 컷오프 프리퀀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요 값을 우리가 t 값을 곱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 네모난 로우 패스 필터를 우리가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시간 영역 표현으로 표현을 해보죠. 시간 영역으로 표현해주면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된 값을 다시 시간 영역으로 표현해 주려면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줘야겠죠.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HR의 J 오메가에다가 익스포넨셜의 J의 오메가 T를 곱해서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그 값들을 다 더해주면 그럼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해주면 2파이분의 HR의 J 오메가의 값은 어디서만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오메가 C부터 오메가 C까지만 T라는 값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T로 바뀌겠네요. T로 바뀌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오메가 C에서부터 오메가 C까지만 T를 가집니다. T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올 것이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C에서부터 오메가 C까지 T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남는 건 익스포넨셜의 J의 오메가 T만 남겠네요. D 오메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분의 라지 t에다가 여기 j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니까 jt분의 1이 앞으로 나올 거고요. jt분의 1에 여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c와 오메가 c를 각각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오메가 c 넣어주고 마이너스 오메가 c 넣어주고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은 2파이에 j 곱하기 t에다가 그 부분의 라지 t에다가 거기에 익스포넨셜의 j의 오메가 c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t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익스포넨셜의 j 세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익스포넨셜의 j 세타에 우리가 마이너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이지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은 이거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죠. 코사인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값은 2j의 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코사인 없어지고 요 값이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의 j의 사인 세타였죠. 그리고 이게 뭐였어요?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 마이너스 값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 j가 돼서 플러스 2j 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없어지죠. 네, 그래서 요 값은 2파이 jt의 t에다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2j가 앞으로 나오고요. 2j가 앞으로 나오고 2j가 앞으로 나오고 요 값은 사인의 오메가 c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j 없어지고요. 2 없어져서 남는 값은 뭐만 남죠? 파이 t만 남습니다. 파이 t분의 t 사인의 오메가 ct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싱크 시그널처럼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t분의 2파이가 우리가 오메가 라지 t죠. t분의 2파이를 우리가 t분의 2파이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라지 오메가 t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샘플링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게 2분의 1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오메가 t의 사인의 오메가 ct 형태의 싱크 펑션 형태의 시그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러면 HRT가 결국에는 이 스퀘어 스펙트럼에 대한 우리가 시간 영역 표현이었죠. 이 시그널을 우리가 어떤 시스템 필터라고 하면 그 필터의 우리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HRT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HRT는 결국엔 이런 싱크 펑션 형태의 어떤 t분의 sin t 형태의 싱크 펑션으로 주어지죠. 그런 형태의 시그널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GPT를 우리가 살펴보죠. GPT라는 거는 뭐였냐면 얘는 아날로그 시그널에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디스크릿 시그널에 아날로그 임펄스 리스폰스를 임펄스 트레인을 갖다가 그 웨이트를 취해 준 거죠. gn만큼씩 웨이트 취해 준 것이었죠. 임펄스 트레인을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에다 곱해 준 시그널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 GA의 D의 햇은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냐면 GPT에다가 결국엔 HRT 아까 봤던 그 로우 패스 필터 스퀘어 펑션 형태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컨볼루션 해주는 거죠. 시간 영역에서는 컨볼루션이고요. 그리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이 될 겁니다. 신호 간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컨볼루션을 취해주면 결과적으로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에 우리가 복원된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GAT는 아날로그 시그널에 해시 붙었으니까 복원된 시그널이라는 뜻이죠. 그럼 얘를 구해주면 GPT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결국에 임펄스 리스폰스의 트레인에다가 HRT를 우리가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임펄스 시프트된 버전의 어떤 임펄스 펑션에다가 다른 펑션을 곱해주면 그 다른 펑션의 시프트된 버전만 나오죠. 예, 그 임펄스의 특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gn의 hr의 t-의 n 라지 t 값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GAT 햇이 복원된 시그널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이게 무슨 뜻이죠? HRT-N 라지 T예요. HRT가 뭐였죠? HRT가 이런 싱크 펑션 형태였어요. 싱크 펑션 형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0일 때는 어떤 값을 가지고요. 나머지 정수값에 대해서는 T값이 1, 2, 3, 4 그렇게 되는 정수값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었죠? 모두 0을 지나는 그런 펑션들이었죠. 그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NT만큼씩 우리가 주기만큼 샘플링 주기만큼씩 이동시키면서 그런 싱크 펑션들을 그려주고요. 거기에 웨이트를 디스크릿
시그널 그 웨이트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그런 시프트된 싱크 펑션들, 웨이트를 디스크릿 샘플링 값들로 웨이트를 가지는 싱크 펑션의 시프트된 버전들을 다 더해주면 그러면 아날로그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면서 이 수식을 보고 말로 설명하면서 그림을 나중에 이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뒤에서 그릴 텐데요. 이제 요거를 이제 살펴보죠. 이제 오메가 컷오프 프리퀀시를 뭘로 놓을 건가? 우리가 그걸 설정을 해야겠죠. 컷오프 프리퀀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샘플링 프리퀀시에 샘플링 프리퀀시의 2분의 1로 놨었죠. 그게 가장 중간이니까 아까 봤던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을 복사해서 놓는 요 지점이 오메가 t였죠. 그거의 절반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복원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결국에는 t분의 파이가 되고요. t분의 2파이니까 2로 나눠서 t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그러면 오메가 c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서 오메가 c 값이 우리가 라지 t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HRT는 여기서 주어졌던 HRT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t분의 파이의 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인의 t분의 파이의 t 이렇게 될 겁니다. 둘 다 t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죠. 오메가 c와 오메가 t 둘 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어떤 펑션이에요? 얘는 싱크 펑션입니다. 싱크 t분의 스몰 t가 되는 펑션이에요. 우리가 싱크 펑션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싱크 펑션은 어떤 싱크 세타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파이 세타 우리가 사인 파이 세타를 어떻게 놨죠? 싱크 펑션 세타라고 했습니다. 싱크 세타라고 했어요. 그럼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싱크 펑션을 표현하면 어떻게 됐죠? 싱크 세타를 해주면 세타 값이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일단 분자가 0이죠? 분모도 0이죠? 둘 다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게 되지만 0에서는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1로 정의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 바 있고요. 세타 값이 1이면 어떻게 돼요? 세타 값이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사인 파이니까 어떤 값을 지나가죠? 네, 0을 지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타가 0일 때 0분의 0이죠. 0분의 0이라서 정의가 안 되지만 우리가 1로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수렴한다는 거 확인했고요. 1일 때 0을 지나가고요. 또 2일 때 0을 지나가고요. 정수값마다 어떻게 되죠? 0을 지나가는 사인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렇게 사인 형태로 주어지는데 그걸 파이 세타 값으로 나눠주니까 파이 세타 값은 점점 커지니까 점점 이 파형이 점점 작아지죠. 여기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점점 작아져서 무한대로 갈수록 마이너스 1인데 무한대로 갈수록 점점 파형이 작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감소하고 파이 세타에 의해서 감소하고 그리고 사인 세타처럼 파형을 이루는 단 0일 때는 1을 가지는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싱크 펑션이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붙은 거예요? t분의 1이 붙었어요. t분의 1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t 값이 스몰 t 값이 라지 t일 때 이 값이 1이 지나가는 0이 되겠네요. 그죠? 이 값이 이제 1, 2가 아니라 라지 t가 t로 바뀌겠죠. 라지 t, 2t 이런 값으로 바뀐 시그널이 이 시그널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방금 전에 했던 싱크 펑션은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싱크 세타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파이 세타분의 사인의 파이 세타로 정의되는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 잘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싱크 펑션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싱크 펑션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이 그림은 제가 여기 따로 안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GAT를 그리면 아날로그 시그널, 복원된 시그널은 어떻게 정의됐었죠? 여기서 이렇게 정의됐죠. 여기 이렇게 정의됐고 여기서 t 값마다 주어지는 그런 값으로 주어졌었어요. 요걸 다시 그려보죠. 요걸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싱크 t분의 파이는 어떻게 그려지죠? 여기서 요 세타에 대해서는 그렸으니까 우리가 싱크 중요하니까 요거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t분의 t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라지 t, 2t, 3t 이런 지점에서 0을 지나가겠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t
이런 지점에서 모두 0을 지나가는 그런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고요. 0일 때는 어떤 시그널을 가져요? 0일 때는 1을 가지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파형이 이렇게 크게 주어졌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점점 파형의 매그니튜드는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파이 세타분의 사인 파이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t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모 값이 커지니까 점점 줄어들고 이런 형태의 시그널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GA의 t 얘는 뭐예요? 얘는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디스크릿 시그널 시퀀스의 각각의 샘플링 값 GN에다가 싱크 펑션을 우리가 곱해준 거죠. HRT가 뭐였으니까 이렇게 주어지니까 여기다 T에다가 T-N의 라지 T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라지 T에 T-N의 라지 T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스퀘어 펑션의 타임 영역 표현이 그러니까 프리퀀시 영역에서 이런 스퀘어 펑션이 시간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런 싱크 펑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원된 시그널은 우리가 컨볼루션 취해준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싱크 펑션의 시프트된 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싱크 펑션들의 웨이트가 얼마예요? 얘를 얼마큼씩 이동시키는 거예요? t-n의 라지 t니까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죠? n의 라지 t. n 값이 0일 때는 하나도 이동 안 시킨 거고 t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1일 때는 t만큼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죠. 여기 t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싱크 펑션이 이동합니다. 근데 웨이트가 얼마예요? 웨이트가 디스크릿 버전의 디스크릿 샘플 값의 밸류 값으로 그 값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림을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을 그려주면 결국에 디스크릿 값들을 어떻게 주는 거죠? 싱크 펑션을 곱해서 이어주는 거예요. 그죠? 아날로그 시그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디스크릿 버전들을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펑션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싱크 펑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아이디어란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는 디스크릿 버전의 시그널을 그 사이사이를 이어서 아날로그 시그널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인터폴레이션 펑션이 아이디어하게는 싱크 펑션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싱크 펑션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실제로 이 싱크 펑션을 우리가 디스크릿 버전으로 그리는 걸 한번 해보죠. 우리가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이 뭐였죠? 우리가 생각했던 아날로그 시그널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는 시그널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GAT라고 해보죠. 이런 시그널이 GAT라고 했을 때 GN은 어떻게 표현됐죠? GN은 디스크릿 버전이었어요. 이 시그널들의 디스크릿 버전 우리가 여기 이렇게 G0 여기를 G0라고 하고요. G가 0일 때, 1일 때, G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그림들이 있겠죠? 이런 디스크릿 버전 샘플링된 값들이 있을 거예요. 얘는 1이고요. 얘는 G-1의 값이고요. 이게 디스크릿 버전의 값들이죠. 그거를 이제 시간축 t 위에서 원래 이런 디스크릿 시그널들일 텐데 디스크릿 시그널만 있는 거죠. 이제 GAT 이런 파선은 원래 없고 디스크릿 시그널들만 있을 때 이 시그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가지고 뭘 만드는 거죠? 아날로그 시그널 원래 이 점선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G0에다가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G0 n 값이 0에다가 G0인 이 웨이트를 가지고 싱크 펑션을 n 값이 0일 때 그려주면 되는데 n 값이 0이면 싱크 t분의 t형 되죠? 요 그림을 그려주라는 얘기네요. 근데 이 웨이트가 얼마가 되는 거죠? 네, G0가 됩니다. 그럼 요 그림을 여기다 그대로 그려봅시다. 그럼 요 주기는 지금 어디서 그려지는 거예요? 주기는 각각의 여기서 이 샘플링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이 주기를 생각할 수 있죠. 4t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t 0 여기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t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싱크 펑션을 곱해서 그려봅시다. 싱크 펑션을 G0에다가 싱크 펑션 요 값을 0을 집어넣은 값을 두 개를 곱해주면 웨이트가 이렇게 되고요. 어디를 지나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에서 다 0을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는 형태의 시그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n값이 0일 때의 이 싱크 펑션 값이겠죠. 얘는 이제 n값이 0일 때 얘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n값이 0일 때의 이 시그널을 만들어낸 거죠. GA의 T의 햇을 그린 거고요. 그럼 n값이 1일 때는 어떻게 그려져요? n값이 1일 때는 얘가 G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T분의 T 마이너스 라지 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싱크 펑션 대신에 T 대신에 T 마이너스 라지 T가 들어갔으니까 이 빨간색 시그널을 T만큼 이동하게 되죠. 대신에 웨이트는 뭐가 붙어요? 이제 G0가 아니라 G1이 붙죠. 크기가.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G1의 시그널은 여기가 0이었었는데 이 시그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파형 처음엔 좀 크다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시그널을 가지겠죠. 네. 파란색 시그널이 뭔지 알겠죠? 다음 G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n값이 2가 주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G2, 이게 G2였죠? G2를 크기로 가지고 그 다음에 싱크 펑션이 얼마만큼 이동한 거죠? 2t만큼 이동한 거예요. 2t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시그널 똑같은 싱크 펑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처음엔 좀 크다가 점점 파형이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시그널 또 뭐예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G3와 곱해지는 싱크 펑션인데 중심이 어디예요? 3t예요. 3t가 중심이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얘는 좀 크기가 크니까 매그니튜드가 크니까 그 다음 사이드 로브 요걸 두 번째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중심 로브가 아니라 사이드 로브라고 하거든요. 그 옆에 파형들도 조금 더 크겠죠. 그러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주어지겠죠. 동일하게. 그리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일 경우에도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일 때도 G-1일 때 웨이트가 이만큼이니까 G-1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으면 플러스 T니까 마이너스 T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싱크 펑션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싱크 펑션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점점 사이드 로브가 점점 줄어들고 여기서 사이드 로브가 크지만 줄어들고 이런 형태의 시그널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G-2에 대해서도 그려보면 이렇게 똑같이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싱크 펑션 여기 매그니튜드가 크니까 사이드 로브도 여기서 클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겠죠. 여기도 이렇게 클 거예요. 크고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이런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고요. 계속해서 동일한 형태의 우리가 싱크 펑션들의 이런 웨이티드 썸을 생각할 수 있어요. 싱크 펑션을 시프트한 버전의 웨이티드 썸이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싱크 펑션들 시프트된 버전의 싱크 펑션이죠. 시프트된 버전들의 웨이트가 붙은 웨이트가 얼마죠? 웨이트가 전체 다 디스크릿 버전의 크기로 주어지는 그죠? 디스크릿 버전이 여기 각각의 샘플링된 값들이죠. 그 값들을 우리가 웨이트로 하는 그런 싱크 펑션들을 쭉 시프트해서 다 그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디스크릿 버전 이 파란색에서 검정색 이 점선들을 쫓아가는 거죠. 이 점선들이 과연 복원이 될 거냐는 문제죠. 스무스하게 그냥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어지느냐. 스무스하게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의 값 같은 경우에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더하니까 이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이너스 값들이 많죠. 그 값들이 스무스하게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다 더해주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요 검정색 파선을 그대로 이 디스크릿 값과 이어져서 쭉 주어지는 GAT가 실제로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가 뭐예요? 다 서메이션 된 실제로 GA의 T 복원된 시그널. 그렇죠? 이 빨주노초 파초검 이 시그널들 싱크 펑션들을 다 더해준 형태죠.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시프트한 버전들을 다 더해주면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이 그대로 복원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언제? 샘플링 시어리엄을 만족할 때. 이 디스크릿 때는 이 샘플링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이 샘플링을 자주 하면,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샘플링 프리퀀시가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최대 맥시멈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하면 엘리에이싱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할 수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의 우리가 복원 과정, 인터폴레이션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값들이 결국엔 뭐 한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g 마이너스 1일 때 싱크 펑션 t 플러스 라지 t 플러스에 g 제로일 때 싱크 펑션 t분의 t 플러스 g 1일 때 싱크 펑션 t분의 t 마이너스 라지 t 이게 이거였죠? 네, 그 다음에 g2일 때 싱크 펑션 t 스몰 t 마이너스 2t 이걸 다 그냥 풀어서 다 여기다 그림으로 그려준 거죠. 그게 뭐였죠? 이 GAT였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GA의 어떤 L번째 T를 라지 T 값을 생각하는 이 값은 결국에 뭐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얘는 디스크릿 밸류 값, 그죠? 우리가 GA의 햇의 T 값은 L번째 T 값은 요 각각에서의 GAT 햇 값을 뽑으면 그거는 결국에 뭐예요? 디스크릿 값하고 똑같다는 거죠. 샘플링 된 값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게 이 수식에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GN에 여기서 싱크 펑션이 뭐가 되는 거죠? 싱크 펑션에 우리가 LT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T 대신에 LT를 집어넣어주면은 L하고 N 값하고 라지 T 값은 없어지고 L-N만 나오겠죠. L-N이라는 게 결국엔 뭐죠? 이게? L-N, 싱크 펑션에 어떤 L-N이 됐다. 그건 뭐죠? 이게 0일 때만 1을 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뭐죠? L, N이 다 정수값인데 1, 2, 3, 4, 5, 6, 7 다른 0이 아닌 정수값에서는 다 싱크 펑션은 0이 되죠. 얘는 마치 임펄스 펑션과 똑같습니다. L-N이 동일할 때만 1을 가지는 임펄스 펑션과 똑같고요. 즉 다시 얘기해서 N 값은 항상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일 때만, L일 때만 이 값이 의미를 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0이 곱해져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GL이 될 겁니다. GL이라는 건 뭐였죠? 아날로그 시그널에서 샘플링 주기에 대해서 L번째 시그널이죠. L번째 포인트의 값이죠. 그래서 GA의 LT와 이 빨간색과 GA의 T, 점선에서의 이 각각의 값들은 같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심지어 그 사이사이의 값들도 전체가 다 원래 디스크릿 값들만 가지고 이 검정색 파형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GAT 햇으로 정확하게 복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샘플링 시어리엄과 그 복원 과정을 여러분들 시간 영역에서 살펴본 그림이에요.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 샘플링한 걸 복원하는 과정이 이런 로우 패스 필터 형태의 우리가 리커버리 필터를 취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건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럼 그걸 우리가 시간 영역 시그널로 다시 프레이 트랜스폼,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 이용해서 구했더니 싱크 펑션 형태로 주어진다는 게 나왔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복원되는 시그널은 시간 영역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곱으로 주어지는 시그널은 시간 영역에서는 필터로 그냥 시스템을 지나가는 거니까 컨볼루션이 될 거고요. 그 컨볼루션 형태를 우리 싱크 펑션과 이런 임펄스 트레인에 된 시그널, 얘가 지금 결국에는 샘플링 된 시그널이죠. 샘플링 된 시그널을 우리가 컨볼루션을 해주면 이런 형태의 싱크 펑션의 웨이티드 된 형태로 주어지고요. 싱크 펑션을 시프트한 버전의 웨이티드 썸 형태로 주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정확하게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을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잠시 쉬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장으로 이제 샘플링 시어리엄 다 봤고요.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